여러분은 인생에서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일을 딱 하나 꼽으라고 하면 어떤 일을 떠올리시나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체 없이 그 일이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 흘렀지만 사실은 다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엄마가 짠 하고 나를 반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란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런데요, 그런 저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일로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죠.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몸이 굉장히 약하고 많이 아팠었어요. 수술도 많이 하고 중환자실에도 오래 있었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듣는 분들은 어린 나이에 힘들었겠다, 고생 많았겠다, 부모님도 참 힘드셨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참 이상하게도 병원에서 지냈던 그때 기억이 그리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와 재밌게 지냈던 기억이 많이 남아 있어요. 병원에 있을 때 엄마는 오히려 늘 밝고 웃는 얼굴이셨습니다. 저에게도 늘 환하게 웃으며 재밌게 얘기해 주셨어요.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지내게 되니 색다르고 재밌지 않냐고, 꼭 놀러 나온 것 같지 않냐고 하시면서요. 엄마가 아무렇지 않게 재밌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덩달아 재밌어 했죠. 입원을 하게 되면 엄마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스티커를 잔뜩 사와서 맘껏 붙이게 해주셨어요. 게다가 휠체어에 저를 태워서 병원 곳곳 구경도 많이 시켜주셨고요. 어린 제 눈에는 병원 곳곳을 구경하다 보면 신기한 것도 재밌는 것도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 없는 병원 풍경이었겠지만 저희 엄마가 워낙 재밌는 상황인 것처럼 얘기를 해주시니 저도 덩달아 재밌었죠. 당시에 제가 있던 어린이 병원엔 벽그림이 많고 본관이랑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곳도 있었는데 엄마와 그곳을 자주 갔어요. 엄마는 저에게 소풍 나온 것 같지 않냐고 잘 그러셨고 병원 슈퍼마켓도 자주 갔었습니다. 몸은 당연히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늘 저에게 아픈 건 그리 길지 않으니까 끝나면 또 재밌게 놀자고 하셨습니다. 밖에 나가서 화단에서 식물 보고 개미 잡았던 기억도 있어요. 제가 주사 맞기 싫어하면 세균맨 만화를 그려주면서 왜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엄마 얘기를 듣고 나면 용기가 생겨서 저도 씩씩하게 잘 버텼던 것 같고요. 아이들은 엄마의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저도 꽤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했음에도 그 기억이 힘들거나 우울하지 않고 도리어 즐거웠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엄마와 하루 종일 재밌는 시간을 보낸다 생각하니까요. 다행히 제 병은 완치가 잘 됐고 퇴원도 무사히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좀 더 크고 나서 제 병실에 자주 놀러온 이모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수술하러 수술실 들어가면 엄마는 병실에서 오열하며 우셨다고요. 그리고 제가 잠이 들면 이모나 아빠에게 저 맡겨놓고 주차장 가셔서 펑펑 울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제 앞에서 엄마는 늘 밝게 웃고 계셨으니까요. 아픈 저를 보며 엄마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는지, 제 앞에선 티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버티신 건지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몸이 약하고 아팠던 영향 때문인지 성격도 좀 소극적이고 학교 생활 적응도 잘 못할 때도 많았어요. 친구도 많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켠엔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 나는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세상 그 무엇보다 아낌없이 또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저를 든든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그 후에는 사춘기도 오고 저도 엄마와 보통의 모녀처럼 잘 지냈습니다.
사춘기 왔을 땐 퉁퉁거릴 때도 많았고 엄마랑 싸울 때도 있었고 뒤돌아서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엄마도 떡볶이 만들어서 먹고 풀자고 하시고 모임 같은 데 가셔서 맛있는 거 있으면 저 먹으라고 포장해 오시거나 아니면 저 데리고 가신 적도 많았어요. 저 통통하다고 구박도 하셨지만 아빠가 저보고 통통하다고 하면 귀엽지 어디가 통통하냐고 노발대발 하셨죠. 나이가 좀 들었을 때도 제가 늘 애기 같고 귀엽다며 잘 껴안으셨고 저는 내가 어린애도 아닌데 그만하라고 잘 그랬죠. 엄마는 이따금씩 그때 아파서 참 작고 조그맸는데 이제는 이렇게 엄마보다 커진 게 너무 기특하다고도 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는 엄마의 눈에 눈물이 좀 고여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참 많이 사랑한 둘도 없는 저희 엄마였습니다. 엄마에게 툴툴거릴 때도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받았던 사랑과 고마움 다 기억하고 있었고 커가면서 엄마에게 받은 사랑 두고두고 갚을 거라고 다짐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참 야속하게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엄마는 급성 뇌경색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학교 끝나고 아르바이트 중이었는데 병원에서 전화를 받고 달려갔어요. 믿기지가 않고 병원으로 무작정 달려가는데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는 내내 엄마가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으니 식물인간이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살아만 있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결국 제 곁을 떠나셨어요.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지탱하고 있는 세상이 그냥 폭삭 내려앉은 느낌이었습니다. 믿기지도 않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눈물만 펑펑 흘리는 것뿐이었죠. 앞으로 엄마와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는데 만들고 싶은 추억이 참 많았는데 엄마는 왜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나를 떠났을까? 왜 하늘은 우리 엄마를 데리고 가버렸을까?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정말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엄마가 만들어둔 반찬들이 있는데 엄마의 옷에는 엄마의 냄새도 그대로 있는데 엄마만 제 곁에 더 이상 없더라고요. 반찬은 쉬어 빠져가고 있어도 먹을 수도 버릴 수도 없었고 엄마의 흔적이 그대로인 방은 건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저 엄마의 냄새가 흔적이 점차 사라지는 걸 마음 아프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저는 결국 휴학까지 하고 한동안은 방에만 처박혀 살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전처럼 살아갈 힘이 나지 않았거든요. 아빠도 엄마가 돌아가신 후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제 모습을 보고 더욱 힘들어 하셨어요. 머리로는 꿋꿋이 버티고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는 건 알았습니다. 세상에 엄마 돌아가신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힘들지만 버텨낼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선 삶의 끈을 놓은 것처럼 급격히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집안에서만 지냈어요. 살도 빠지고 근육도 다 빠져버렸고 햇볕도 잘 보지 않았죠. 어쩔 때는 하루 종일 엄마 사진을 볼 때도 있고 엄마 생각이 나면 이불 뒤집어 쓰고 펑펑 울 때도 많았어요. 그전까진 제가 그렇게 엄마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내 삶이 통째로 없어진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상실감이 너무 크더군요. 아빠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나무라시기도 했죠. 엄마 돌아가셔서 힘든 건 알겠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요. 아빠는 억지로 저를 데리고 나가서 운동도 시키고 햇볕도 보게 하셨어요. 그때 약간 우울증까지 생겼는지 아빠가 그렇게 하시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아빠 손에 이끌려 집 앞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엄마에 이어서 이번엔 아빠까지도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요. 어렸을 때도 그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부모님 걱정 끼쳐드렸는데 이번엔 아빠를 힘들게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요. 그 후 저는 억지로 힘을 냈습니다. 산 사람은 살자는 아빠의 말씀처럼 저는 어거지로라도 다시 힘을 내려고 노력했어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갑자기 갈피를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아빠를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살자고 노력했습니다. 겉으로는 어느 정도 마음도 추슬렀고 다시 예전의 생활을 하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했습니다. 우울하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커서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자꾸 났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제가 했던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엄마 번호로 문자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폰은 안방에 있었어요. 통신사는 엄마 돌아가신 후 아빠가 해지를 했었고요. 알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 때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떡볶이를 해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네. 엄마가 해주는 게 참 맛있었는데 엄마한테 배울 걸 그랬다. 엄마가 계속 해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엄마가 항상 내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오늘 아빠랑 대패집 가서 고기 먹고 왔어. 엄마가 거기 참 좋아했는데 아빠는 얇은 고기 싫다고 씹는 맛이 없다고 뭐라고 해놓고 오늘은 아빠가 먼저 가자고 하대. 근데 이상하게 많이는 못 먹겠더라고. 엄마도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엄마, 나 오늘 졸업했어요. 아빠가 꽃다발 들고 왔어. 꽃다발이 참 예쁜데 정리하기 싫어서 그냥 책상에 올려뒀어. 꽃다발이 생기면 엄마가 늘 예쁘게 화병에 담아두곤 했는데 저기 위에 올려두면 엄마가 와서 해주지 않을까? 아직도 바보같이 구네. 저는 그렇게 가끔 한 번씩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도 오지 않을 문자를 말이죠. 엄마가 보고 싶어서 문자를 보냈지만 이상하게 문자를 보내고 나면 가슴은 더 공허해졌어요. 엄마가 없다는 게 더 실감이 났고요. 겉으론 괜찮았지만 속으로 골마가는 듯 가슴속에 공허함과 우울증은 차곡차곡 쌓여서 아빠 몰래 병원 약도 먹게 되었죠. 보통 가족이 곁을 떠나면 큰 상실과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강도가 아주 크고 오래가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내 마음이 그만큼 나약한가 보다, 나는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나 보다 라는 생각도 자주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려고 하는데 띵동 하고 문자가 도착했어요. 이 밤에 누구지 싶어서 폰을 보는데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화면에는 엄마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꿈인지 뭔지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문자를 열었습니다. 제가 헛것이라도 본양 금방이라도 그 문자가 사라질 것 같아서 손이 막 떨려오더라고요. 허둥지둥 화면을 열어봤는데 정말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저희 엄마한테서요.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은정아, 엄마에게 오랫동안 문자를 보냈는데 엄마는 답장을 주지 못해서 미안해. 답장은 못 줬지만 엄마가 너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늘 여전하단다. 갑작스럽게 너를 떠나면서 인사도 없이 헤어졌지.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엄마도 가슴이 미어진다. 그런데 은정아, 엄마는 늘 네 마음속에 살아있어. 예전처럼 네 손을 만지고 네 머리를 쓰다듬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엄마는 네 마음속에 늘 함께 있어. 어렸을 때 그 힘든 수술과 치료 과정들도 잘 견뎌주었던 안쓰럽고도 기특한 나의 딸. 지금 이 과정도 웃으면서 잘 견뎌주길 바래.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르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씩씩하게 잘 견뎌주었다고 엄마가 많이 칭찬해주고 안아줄게. 너무 많이 슬퍼하지 않길, 엄마를 위해서라도 밥 잘 먹고 행복하게 지내주길 바랄게. 사랑한다, 은정아. 그 문자를 보고 저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안방에는 아빠가 침대에 우두커니 앉아
엄마의 핸드폰을 들고 계셨죠. 저는 그런 아빠를 안고 펑펑 울었어요. 아빠도 참 많이 우시더라고요. 아빠가 엄마의 번호를 진작에 해지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아빠는 제가 한 번씩 엄마에게 문자를 보낸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번호를 해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번씩 문자를 보내면서 위안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서요. 엄마가 아닌데 답장을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아빠도 오래 고민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고민 끝에 답장을 하셨다고 했고요. 그날 아빠와 많이 울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후 제가 방황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곁에서 힘들어하셨을 아빠. 제 슬픔에만 갇혀서 그런 저를 보며 힘들어하셨을 아빠는 보지 못했더라고요. 아빠를 위해서라도 온통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만 가득했던 마음을 한 곳에 잘 간직해두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나서 저는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졌습니다. 여전히 엄마는 그립고 꿈에서라도 보게 되면 백엔잎이 눈물 범벅이 될 정도로 보고 싶지만 그래도 좀 더 의연하고 꿋꿋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엄마만큼이나 저를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아빠가 있으니까요. 제가 아팠을 때 뒤에서는 오열했을지언정 앞에서는 밝은 모습,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엄마 아빠처럼 저도 씩씩하게 잘 살아가려 해요. 그게 엄마도 아빠도 저에게 바라는 모습일 테니까요. 아빠가 보내주신 그 문자는 지금도 힘이 들 때 한 번씩 꺼내보곤 합니다. 아빠가 보냈지만 엄마의 마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아빠에게도 잘하면서 앞으로의 인생도 행복하게 잘 살려고 노력하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